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구글과 AMD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 주 미 CPI, FOMC 일정들을 앞두고 직전 이 박스권 상단이었던 2,520포인트를 돌파하기에는 힘은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굵직한 이 일정들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이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일단 미국 AMD 관련 종목군들의 AI 섹터주들이 거의 시장을 주도했죠. 그래서 미국이 보면 지금 업종별 산업별로 전부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AI 종목군들의 그 순환매가 돌면서 그쪽 분야가 우리나라 영향권까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주 반도체 이런 반도체 업종주들이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또 10시 반 정도에 미국의 고용지표, 실업률 지표가 일단 1차적으로 발표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이 3일 코스가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금 파생 시장으로 넘어간 세력들이 지금 그 포지션을 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 다음 주 목요일이면요. 동시만길입니다. 동시만길인데 지금 현재 롤오버를 시킬 거냐 청산을 할 거냐 이 여부가 이 시장을 연말 산타랠리를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반대로 음봉으로 맞아떨어질 거냐 이 구조가 지금 그 갈림길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승전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전고가 73,600원을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연말과 연초장이 있는 걸로 판단할 거고요. 삼성전자가 63,600원을 돌파시키지 못하는 파동이다 하면은 연말 산타랠리는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거기에 둘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구간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490가요. 2,530포인트 사이 구간에서 거의 한 달째 가두리답니다. 지금 현재 가두리는 힘의 응집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쪽이든지 한번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리면은 종합지수 100에서 15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100포인트는 올라가는데 그게 다음 주 중으로 결정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그 14일 이후의 포지션을 좀 공격적인 자세를 정하면 정했지 그 전까지는 일단은 개별주 순환 장세를 좀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우리 시장은 개별주,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시장의 흐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상한가, 지금 현재 개별주 순환 장세가 계속 열리잖아요. 우리 테마성, 우리가 정치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중국 폐렴 관련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증권형 토큰, 이런 예를 들면 디지털 화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을 돌리는데 그게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거의 25% 이상짜리 캔들봉 자체 그걸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 이용해서 전략을 짜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전략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 제가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걸 응용해서 매매 전략을 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한가 이후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성경이 강사님과 함께 나는 장중에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성경이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또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네이버가 나와 있습니다. 트위치의 이 국내 사업 철수로 인해서 반사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 반도체가 AMD가 AI 반도체를 또 새롭게 출시했다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또 중국에서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또 관련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 있는데 남해화학도 나와 있죠.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흐름들 살펴보기 전에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네이버의 장중 주가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달 19일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고 내년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트위치가 또 한국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2% 넘는 상승 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HLB입니다. HLB가 간암 신약에 대한 이 미국 FDA 본심사에서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자회사인 엘레바가 미국 36개 주에서 의약품 판매 준비를 마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허가 이후에는 3개월 안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5%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AMD가 최신 AI 칩의 공식 출시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미증시에서 주가가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제주 반도체도 힘을 받으면서 26% 넘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남해화학입니다. 중국이 산업용 요소에 이어서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산 암모늄도 수출을 통제하려고 하자 장 초반 관련한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6%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쇼박스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 세트장의 일부를 국내외 취재진들에게 공개한 가운데 주가 강세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촬영은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6%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예. 자, 핫스탑5 종목 공개가 됐는데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이제 네이버부터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네이버는 무거운 주식입니다. 네. 이 자체가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동안에 하락세가 강화된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트위치라는 그 아마존에서 보유한 기업인데 이 스트리밍 기업, 게임 스트리밍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내년 2월에 이제 철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그 협력 관계를 네이버 진짜. 네. 예, 이 네이버가 보면 지금 그동안에요. 이 주가 자체는 현재 뭐 40만 원대에서 현재 21만 7천 원까지 지금 현재가가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그 트위치에서 지금 네이버하고 협력 관계로 2월 달에 이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인 방송을 네이버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이체시키는 그런 이관시키는 관점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그 게임 스트리밍에 더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더 확산되는 그런 관점이 성공한다면요. 이 종목 그 네이버 같은 종목은 지금은 현재 가격 대비 그 23만 원대를 돌파하지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 현재는
현재는 좀 무겁습니다. 대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오히려 추세를 타고 가는 관점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점 대비 지금 현재는 딱 그 이평선의 각도를 보시면요. 이제는 정별로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21선이 기본적으로 121선가요? 여기 보시면 21선이 121선과 61선을 상향 도입화 시켜놨습니다. 상향 도입화를 시켜놨다는 것을 이제 정별로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바로 뭐 쫓아가는 관점은 아니고요.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보고요. 다음 주 14일 이후에 이 종목이 21선까지 바짝 다가섰을 때 21선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하면 그때는 매매 전략으로 포함시켜서 전략을 끌고 가는 전략까지 25만 원대까지는 2차적인 목적지를 두고요. 그때까지는 추세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 시장에서도 네이버가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본 뒤에 그다음에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HLB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회사 관련 호재도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자회사가 미국에서 그 엘레베라는 자회사인데요. 미국 36개 주의 그 의약품을 판매 허가권을 따냈어요. 그래서 이 호재로 오늘 상승세는 나왔고요. 그리고 21일 날, 이번 달 21일 날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있는데 그 코스피 이전 상장권으로 주주총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미 재료는 나와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근데 이제 기업 가치는 아직 시장에는 포함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펀드 자금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은 이 종목은 바닥에서 거의 뭐 놀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트를 봐도요. 지금 1년 동안 지금 현재 27,000원대에서요. 보시면 여기 제가 선 하나만 꺼보겠습니다. 27,500원에서 그냥 35,000원. 그냥 20%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춤만 췄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그널 자체는 우상향 방향으로 틀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 네이버를 설명해 드렸죠. 지금 네이버를 설명해 드렸듯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그동안에 이제 그 하락 시세를 마감시키고 우상향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성립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평선 자체가 보면 정별로 완전히 이제 돌아서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빨간불은 들어왔어요. 5% 정도.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 관점, 예, 지금 현재 여기 35,000원짜리 있잖아요. 여기 35,000원짜리가 현재는 저항대입니다. 앞전 저항대, 이 7월 달 저항대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 저항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거래량을 확산시키면서 뚫어서 돌파시켜서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38,000원, 4만 원 정도의 가격권이 윗상단의 목표가가 설정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 34,000원, 5,000원대에서 한번 얻어맞고 물량 소화 다시 한번 32,000~33,000원까지 눌러주면은 거기서 딱 21선입니다. 21선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그때 매매 전략을 짜서 21일 날 주주총회 만약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코스피 이전 상장권으로 기업 가치 제고로 오히려 추가 상승 랠리를 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1선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도 되는 종목입니다. 네, 우선은 21일 이 주주총회 이후의 주가 흐름도 함께 꼭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예. 제주 반도체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AMD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해가지고 뭐 제주 반도체 우리가 보면은 뭐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강했거든요. 특히 이제 제주 반도체는 4,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 각도를 보세요. 제가 이런 각도는 그냥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이미 올라간 종목은 잘못하면 다쳐요. 다친다는 것은 계좌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미 오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랐다가 꼬리로 살짝 흔들어 놨지만요. 지금은 매매 전략에서 제외시켜 놓으세요. 각도가 선 종목은 개인 투자가들이 거의 100이면 100 다 다칩니다. 단타 또는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지키는 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손절라임 없이 물타기 했다가는 여기서 다시 8,000원까지 죽여놓으면은 벌써 12,000원, 8,000원까지 죽으면 30-40%가 지금 마이너스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내게 아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종목은 매매 대상에 제외시키면서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세력이 한 번 을사파동을 줄 수 있어요. 그걸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여기서 국가놀이 춤추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어느 날 갑자기 15%에서 20%눈 뜨고 일어나니까 급락시켜 놓으면은 거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계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철저하게 근처에 가지 말자 이 관점입니다. 네, 너무나도 단기간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니만큼 변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가능한 한 다른 종목들을 통해서 매매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중국에서 또 수출 규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좀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남해화학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요소수에서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화학 비료 이것까지 지금 수출 통제를 지금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일요일 달까지는 불가 우리가 이제 통보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요소수 관련 뭐 비료 화학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오늘 보시면요. 꼬리로 흔들어 놨어요. 남해학 같은 경우는 제가 윗꼬리 그 캔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공부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눌리면요. 다시 사도 괜찮아요. 왜냐? 꼬리로 흔들어 놨다는 것은 그 윗꼬리 캔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윗꼬리 캔들의 고가에다가 선 하나만 그어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지금 그 9월달 캔들 이 음봉이에요. 중심가입니다. 거기까지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윗꼬리 캔들은 이게 그 9월 달에 나왔던 음봉의 윗꼬리 캔들, 그 몸통형 음봉이지만 이건 매직 캔들입니다. 매직 캔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이 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쪽에 보시면 현재 이 캔들에 갭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이 구간에 갭이 만들어졌는데 이 갭을 월요일부터 메꾸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몸통으로 8,500원까지 다시 한번 뽑거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코스에서 여기 9,300원대 잡으러 갈 가능성도 있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중국 관련, 제재 대상 관련 이런 화학 비료나 우리 그 히토류 이런 종목들은 일요일 달까지는 우리가 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선순환을 돌릴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은 매매 대상을 설정해 가지고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이 먹을 떡이 더 많다. 이 관점입니다. 네, 1월까지는 이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해봐도 괜찮겠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매매 관련한 팁은 방금 전에 짚어주신 이야기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쇼박스 살펴볼 텐데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 세트장을 일부 좀 공개를 했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이제 2가 나오면은 또 열광적인 이 주가 시세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더 이상 뭐 이제 추가 하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요.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주식을 볼 때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기본적 분석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적자 기업은 매매 대상에 제한한다 이런 관점을 좀 중요시 보는 분도 계세요. 흑자 기업만 매매 대상에서 한다. 하지만 요즘 시장 보면은 개별주 종목들이 적자 기업들이 더 올라가고요. 오히려 흑자내는 현대자동차가 올라갑니까? 그냥 그 가격에서 놉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삼성전자가 뭐 강한 시세 5% 10%씩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용당하는 그 종목군으로 설정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쇼박스 같은 종목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 2가 뭐 지금 당장 나올 거는 아니겠지만요. 매직 캔들을 잘 보세요. 우리가 6월 달에 캔들을 보시면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캔들도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량 거래 물량은 도대체 어디를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얘들이 그냥 어디다 그냥 맡겨놨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파킹 시켜놨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계좌를 사가지고 계좌에다가 다른 계좌에다가 파킹을 시켜놓고 의도적으로 이 하단 공격을 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다 털어내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요. 다음
순환 파동으로 이제 추세를 돌리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윗꼬리 캔들을 한 번 흔들어 놨거든요. 네, 이제 이 캔들의 저가가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만들어지면요. 얘는 다음 파동은 이제는 여기 4,000원을 잡으러 간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권 대량 거래고 윗꼬리 캔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월요일 코스에서 화요일 코스 딱 3일 동안에 이 캔들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고 21선이 지지된다고 하면은 다음은 장대봉으로 다시 한번 3,700원이나 4,000원을 잡으러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매매 대상에 설정하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 분석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성경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상한가 이후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라고 했는데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뭐 상한가 종목들은 매일 나오잖아요. 특히 개별주 종목들이 상한가 치는 애들이 또 많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면은 야, 쟤는 상한가 가니까 그냥 흘러보낼까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해서 또 얻어맞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도.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보통 네. 개인 투자가분들이 더 추가 상승할 줄 알고 다음 날 추격 매수했는데 아니다 보니까 꼬리로 흔들어 버리면은 또 다음 날 올라가겠지 하고 물이 탔는데 또 운봉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다 피하고 나는 좀 안전하게 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눌림 파동을 치면 어느 시점에서는 거기서 바로 N자 파동, 급등파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라인을 제가 설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좀 집중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11호, 12호라고 1월 달까지는 계속 개별주 순환장세는 계속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집중하셔야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상한가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다음 날이라는 게 다음 날에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날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요즘 경우의 수가 어떤 패턴인지 아십니까? 오늘 상한가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한가 마감될 때 치고 들어가서 상한가에 딱 마감했는데 다음 날 갭 하락시켜버리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음 날 그 갭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파로 이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상한가 다음 날 어디서 시작하는지 거기서 또 라인을 또 기다리세요. 그냥 바로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기다리고 그 인내력을 테스트한다 하면요. 우리가 이제 캔들봉에는 기본적으로 상한가라는 캔들봉이 있습니다. 이 상한가라는 캔들봉이 있는데요. 이 상한가가 형성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30%잖아요. 상한가는 30%. 그러면 꼬리가 달린 종목의 캔들의 상한가는 25%짜리. 두 가지 캔들로 나눠집니다. 상한가냐 25%냐. 이 두 가지 조건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하고 장 마감 시 캔들봉이 25% 이상짜리 이 두 가지 캔들로 합성을 시켜서요. 제가 이 캔들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가 기준봉이라고 하면은 몸통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전략은 꼬리부터 저가까지 포함을 해서 이 캔들의 중심봉, 중심 캔들을 딱 중심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값을 설정해서 여기에 지금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 만에 이 중심값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5%짜리예요. 그리고 상한가짜리입니다. 근데 음봉이 발생했을 때는 거래량이 축소돼야 됩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음봉이 발생했을 때는 거래량이 축소하면서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산하면서 음봉이 맞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얘는 아니에요. 제외시켜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은 무조건 축소시키면서 음봉이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중심가까지 내려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거기서 N자 파동으로 다시 한번 고가까지나 급등파로 이어지는 파동으로 연결된다. 이 관점만 여러분들이 딱 결정하시면, 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기준봉은 몸통을 가지고
종가, 중심가, 저가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5%짜리입니다. 조건 없이 25%. 기준봉은 16%, 12%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기준봉이 기준봉인데 상한가 30% 또는 25% 이상짜리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짠다면요. 이제 실전 예를 한번 볼게요. 실전 예를 보시면 상한가 또는 25%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5%, 종가상 25% 이상에서 마감한 종목들은 눌림파동 중심가 설정을 합니다. 캔들의 중심입니다. 고저의 중심, 몸통의 중심이 아니라 고저의 중심가가 하나 딱 설정해 놓으면요. 여기에 내려오는 파동 속에서 중심가, 그리고 이평선은 21선이 우상향 방향,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절은 명확하죠. 여기서 중심가를 이탈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명확하겠죠. 3% 정도만 잡고 이게 손절이 안 나오고 중심가에서 지지받는다면은 얘는 다시 추세를 상승파로 N자 파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그 MBT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라인을 보시면요. 이 라인 자체가 이게 계속 클릭을 하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딱 중심가에서 계속 중심가를 이탈 안 시키고요. 여기 보시면 안 시키고 11선, 5일선이 따라오면서 다음 파동 7,000원이 중심가인데 9,200원까지 거의 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기간으로는 이 일봉이기 때문에 기간으로는 한 2주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4일째, 5일째 되는 날은 7,000원대에서 8,500원까지 꼬리로 흔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수익률이 안 나와도 5%, 10%짜리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하면은 다시 중심가에서 전략을 또 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질 때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실전회를 보겠습니다. 다음 실전회를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엑스페릭스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거래량을 보세요. 다른 걸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상한가 또는 25%짜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 음봉이 맞을 때는 거래량은 조건 없이 축소돼야 된다. 그리고 이평선은 20일 각도가 우상향 방향으로 틀면 된다. 거기에 11선까지 올라오는 파동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살포시 한 주나 10주 정도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해서 승률과 확률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5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그러면 그게 내 거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 이런 패턴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력의 평균 단가는 상한가 캔들 봉 자체의 중심값이 세력의 평균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 이하로, 중심봉 이하로 떨어지면은 세력도 손실로 유지되는 거고 중심가 위에서 논다. 중심가를 붕괴 안 시킨다. 그럼 평균 단가 유지하고 그냥 바로 성격 급하게 그냥 바로 20%든 30%든 다시 올리는 파동으로 유지하겠다. 그렇게 의미를 두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실전회를 한번 더 볼게요. 다음 실전회를 보시면요. 이 종목 보면 깨끗한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총선 관련주, 인맥 관련주죠. 이 종목 보면 딱 상한가 들어갔어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 없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주구장창 하락파만 유지됩니다. 근데 하락이 딱 멈추는 자리가 어디예요? 딱 이 캔들의 중심입니다. 라인만 여러분들 이건 쉽잖아요. 라인 하나만 딱 끄고 이 고저의 중심, 꼬리여도 고가 그리고 저가 중심가 하나 꺼놓고요. 여기서 중심가에 하고 선 하나 꺼놓으면은 눈에 확실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21선 기울기가 우상향 방향이네. 그러면 이 종목은 21선 평균가의 위니까 계속해서 상방 유지되겠다. 그럼 그때 전략을 여러분들도 한 주든 10주든 한번 펴보시면 다시 한번 2,400원에서 3,100원대까지 올라오면 이게 20, 30%짜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개별주 순환 장세가 열릴 때 이 종목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상한가나 25% 이상짜리 종목을 딱 이건 뽑잖아요. 뽑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랄까 종목군들 상승 종목군들 딱 보면은 HTS 다 있잖아요. 거기서 걸러내가지고 25% 이상짜리 또는 상한가를 딱 해서 중심가 딱 꺼놓고 째려보는 겁니다. 중심가 내려올 때까지. 그럼 내려오면은 거기서 한 주 겁난다 한 주 갖고 해보세요. 그러다가 10주, 100주
500주, 1000주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률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음 패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패턴 보세요. 흥하의 운입니다. 얘가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음봉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축소. 그리고 중심가, 이 캔들의 중심가에서 지지받고 11선에 지지받고 다시 우상향 방향. 2,000원에서 거의 2,800원까지 올라왔으면 몇 프로짜리입니까, 이게? 예? 거의 30-40%짜리입니다. 단기간에 30-40%. 보통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빨라요. 되게 빠릅니다. 이쪽 테마 갔다가 저쪽 테마 움직이고 저쪽 테마 갔다가 이쪽 테마로 옮겨 다니고요. 오늘 시장만 해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갖고 놉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한다는 것은요. 미리 선점해서 세력들이 나 좀 올려줘.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주식가에서 딱 사놓고 그럼 다음 날부터 이렇게 상방으로 강한 시세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으로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관점이 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그 교육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다음에 전략을 짜는 관점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기본 바닥 따지기입니다. 기준봉. 제가 항상 이 시간 되면은 기준봉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이 기준봉을 보시면요. 기준봉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기준봉은 세력봉이고 추세를 전환시킨다. 전환시키기 때문에 이 기준봉 없는 매매는 저는 안 합니다. 기준봉이 확실하게 섰을 때 그런 종목 위주로만 매매. 왜? 세력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주가 가치를 올려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줬잖아요. 그러면 타이밍만 정하면 돼요. 타이밍.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정할 거냐. 중심값이냐, 이평선이냐, 그것만 유지, 각도 재개해서 거기서 타이밍 치고 들어간다 하면은 다음 패턴으로 연계되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면 돼요. 보통 기준봉이 완성되면은 우상향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가 계속 유지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차 기준봉이 완성된다. 또는 3차 기준봉까지 연계될 수 있어요. 최근 보면은 뭐 경남제약 같은 이런 종목, 국제약품 이런 종목군들 계속 기준봉의 기준으로 계속 순환매를 돌립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보시면 이 기준봉은 이 3분의 1의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고 꼬리를 올립니다. 장중에. 장 막판에 꼬리를 올렸다가 다음 기준봉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다음 캔들을 보시면요. 이 캔들을 보시면 이 팬들이 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급등했던 종목군들 다 눈에 띄실 거예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종목군들 증권형 서울형 서울옥션 종목군 K옥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 기준봉 안 나오고 그냥 올렸는지 보세요. 다 기준봉 완성시켜놨습니다. 완성시켜놓고 하루 이틀 흔들다가 그 9,000원, 만원대, 만원, 12,000원대에서 흔들다가 18,000원까지 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봉의 위치상 이렇게 눌림파동, 중심가냐 3분의 1이냐 이거에 따라서 기간 조정과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의 흐름, 이 사이클이 틀리기 때문에요. 바로 에너지가 생기는지 아니면 눌림파동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지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그럼 이런 전략이 다음 패턴으로 가면요. 조건은 있죠. 이런 조건은 제가 매번 이 시간에 다 읊어드린 겁니다. 이 조건은 머릿속에서 그냥 기준봉은 1000% 이상짜리, 장대 양봉, 핫 이슈 부각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계속 제 방송을 보셨던 분이라면 그러면 기준봉 완성되면은 조건은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내용 자체하고 캔들의 패턴 자체하고 부각시켜서 실전으로 옮긴다면요. 인성정보 보세요. 인성정보. 최근에 인성정보 원격 의료 비대면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여기 기준봉이 나왔잖아요. 기준봉 나왔는데 어때요? 3분의 1에서 조정파입니다. 3분의 1. 3분의 1은 B급 조정파예요. A급보다는 B급. B급이지만은 성격이 급해요. 더 이상 안 내려주겠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3일째 눌림인데 3분의 1 조정해서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아요. 여기 저가가 일률적이잖아요. 붕괴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4일째 위로 장대방으로 20% 이상짜리 급등파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정보 같은 경우로 이렇게 16% 정도 수익률을 또 낼 수 있는 환경이 종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준봉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 각도에서 어떻게 지지력이 확인되냐 여부에 따라서 종목의 힘의 에너지가 틀려진다는 거.
그러면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요. 진 매트리스입니다. 이제 진 매트리스도 이게 다 기준봉이에요. 다른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봉 위에서 꼬리로 한번 흔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11월 달에 이미 매집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물려있는 종목, 개인 투자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꼬리로 흔드는 물량은 꼬리로 흔들면서 개인 투자가들 물량을 다 받아 챙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다음에 꼬리로 또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꼬리로 흔들고. 그리고 그까짓 거 그냥 몸통으로 한번 뽑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 기준봉이 있는 그 패턴하고 없는 패턴하고요. 그 수급의 영향권이 완전히 반반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 전략을 짜야지 다른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 이미 올라간 종목은 제가 근처 가지 마시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얻어맞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 중국 폐렴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대비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근처에 가지 마세요. 차라리 바닥에서 움직이는 폐렴 관련주, 신규로 신규 착출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근처에 갔다가는 발 빠르게 털고 나가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패턴 한번 보세요. 이 패턴을 보면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 같은 종목들 보세요. 여기 라인. 제가 한 가지의 면모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기준가가 기준봉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고가를 완성시켰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 기준봉의 중심가 언저리에서요. 일률적으로 바닥을 깨지 않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때렸는데 어느 정도 조정파가 유지된 뒤에 21선을 타는 경우하고 깼어도 깨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지하는 종목들은 여기 고가까지 장대봉으로 뽑아버리는 전략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조정파가 유지되는 종목군 위주로만 매매 전략을 짜셔도 돼요. 언제 21선을 네가 탈 거냐. 21선만 타면은 다음 여기에 고가까지는 적어도 온다는 관점이 이론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공식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어렵게 매매를 전략을 짜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그냥 하나를 했으면 하나를 배웠으면요. 이걸 꾸준히 10일이든 15일이든 배울 때까지 익힐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익혀집니다. 근데 이쪽부터다 저쪽부터다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다 보면요. 하나도 못 익혀져요. 이것저것 다 그냥 짬뽕 돼버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내 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 보면 엔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면 여기 이 기준봉 하나 완성됐죠. 기준봉 하나 완성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기준봉의 저가까지 붕괴시켰어요. 아니 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찌글찌글. 그 대신 윗꼬리로 다 쳐줘요. 윗꼬리 계속 쳐줍니다. 근데 음봉의 저가인데 계속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없어요. 그래서 허물며 어제 같은 시장에서 이 종목은 다시 이 기준봉의 고가까지 당겨버리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 기준봉의 저가에서 양봉이 생성되면은 이 기준봉의 저가를 막아내는 거다. 음봉이 생성되면은 기준봉을 깰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그래서 이 음봉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양봉이 생성됐을 때 이 기준봉의 저가에서는 매매 전략을 짜면 다음 이 기준봉의 중심가 또는 기준봉의 고가까지는 기본적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하신다고 하면요. 오늘 그 중요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을 시켜드린 거예요. 우리가 상한가 다음 25%짜리, 30%짜리 매매 전략 갖고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그러면 수익률이 5%든 10%든 꾸준하게 거출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이 개별주 순환장세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승리하는 그런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인 다음에 또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려주셨는데요. 강의 관련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성경희 강사님께서 또 답변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주 1타 주식이 공개 이후에 계속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예, 예. 있더라고요. 신탁홀딩스인데 지금 29% 넘는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이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의 특징은 딱 차트를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예, 예. 네. 네. 딱 눈에 띄는 게 없습니까? 차트를 보시면 혹시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윗골이 달린 오. 강한 상승. 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제대로 하셨습니다. 예. 윗골이 달린 윗골이 캔들입니다. 제가 윗골이 캔들도 이 시간에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핵심만 포인트를 집어서 시켜드린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시간대 여러분 그 히든 종목을 갖고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윗꼬리 캔들이 미리 나왔어요. 이미 나는 올라가겠다. 저가에서 나는 방향 터닝을 해주겠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알려줘요. 근데 윗꼬리로 털어오고 수급도 뭐 그냥 그만하고 다시 올렸다 내리니까 이건 뭐 다시 죽이는 거 아니야? 다시 하락시키는 거 아니야? 그냥 버리죠. 안 보시죠.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을 더 좋아합니다. 더 상승세가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여기서 하락파가 유지됐잖아요. 음봉을 맞는데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어떤 관점이겠어요? 세력들이 개인 물량 한번 흔들어놔서 다 털리게 만들고 다시 움직이는 패턴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심택홀딩스는 반도체 지주회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정치 인맥주입니다. 정치 관련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주는 인맥 관련주는 특히나 더 그때까지는 계속 순환을 돌리면서 내려오면은 다시 어느 정도 또 올리고 또 내려오면 또 어느 정도 올리고 그걸 이용하는 전략으로 간다면요. 아마 총선 관련주에서도 수익률이 어느 종목보다도 더 극대화될 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하나만 갖고 패세요. 이 종목 패턴을 딱 봤으면은 아 이런 종목하고 똑같은 패턴이 많습니다. 오늘도 뭐 총선 뭐 인맥주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그럼 그 종목을 딱 찍어 놓으세요. 관심 종목이다. 그럼 눌림파동 기다리세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눌림파동 오케이. 타이밍 딱 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또 순환 한번 줄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자체가 그냥 21선 기울기가 이 캔들봉이 윗꼬리 캔들이냐 아니면 기준봉 16%, 20%짜리냐 거기에 중심가 딱 설정해서 매매 전략을 짠다면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매 전략으로 설정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1타 주식이 벌써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서 나도 함께 공략해볼 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오늘의 1타 주식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코오롱 글로벌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이번에 아쉽게 우리가 이제 엑스포는 물 건너 갔고요. 이제 사우디가 따갔잖아요. 사우디가 엑스포를 우리가 이제 따갔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코오롱 글로벌 하면은 이제 해외 수주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모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 또 네옴시티 엑스포 관련 또 우크라이나 관련 이 세 가지 테마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을 해도 아까 심텍홀딩스처럼 그 기준봉이 완성된 종목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기준봉이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어요. 1차적으로 그 10월 달에 기준봉이 크게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11,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의 기준봉이 완성됐는데 이상하게 보시면요. 여기 음봉이 그려졌어요. 음봉이 맞았는데 거래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갖다 놨어요. 근데 제자리 갖다 놓고 최근에 일주일 전에 장대 양봉을 하나 또 그려놨습니다.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당겨놓은 것도 장대 양봉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요. 이 파동에서 어떤 파동이 연결되는지 보세요. 여기하고 눌릴 때 거래량이 없이 제자리 갖다 놓은 파동하고 지금 여기서도 20, 30%짜리 파동인데 눌릴 때는 거래량 없이 그대로 눌러놨어요. 눌러놨다는 것은
주머니에 넣어놨겠죠. 주머니에. 절대 안 풉니다. 이건 작업을 해도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놓냐면 기본 지금 12,750원이에요. 12,750원이면 여기 앞전 고가 17,000원대는 한번 공격총으로 가면은 끼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이틀 동안에 11,000원짜리 주식을 17,000원까지 당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닥은 여기 1,500원 저점에서 9월 달에 17,700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저점은 높아졌어요. 여기는 11,500원입니다. 1,000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당기기 시작하면은 이 앞전 고가 또는 앞전 고가를 돌파시키는 장대봉이나 아니면 어떤 재료 누수화로 인해서 추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도 한번 보세요. 주봉은 이제 21선을 올라탔어요. 주봉은 21선을 올라탔고요. 주봉에도 우리가 기준봉이라는 그 형식을 갖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윗꼬리를 한번 흔들어놨죠. 그러면 윗꼬리 주봉입니다. 윗꼬리 캔들의 저가는 붕괴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이 주봉상 지난주에 장대봉 하나 끼워놨죠. 근데 이 장대봉의 몸통형에서도 이제 이 구간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위도 안 해도. 그러면 21선을 지지받았다는 것은 다음 파동은 더 크게 갈 수 있는 환경이 1차는 15,000원까지, 2차는 17,000원까지 여기 딱 정해졌잖아요. 61선, 그다음에 121선 주봉상. 그럼 월봉 한번 보세요. 월봉은 15,000원에 121선에서 저기 21선에서 딱 막아놨어요. 근데 일봉에서 보면 충분히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신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가격에서 남들보다 좀 싸게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1차적으로 15,000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0% 이상짜리의 수익률을 또 맛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추세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세용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내년 되면요. 내년 1월 달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1월 15일이 무슨 날인지는 못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민주당과 공화당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그 1월 15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그 공화당에 결선 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이 되는 날입니다. 15일이. 그러면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에 하나 올라온다면요. 그건 완전히 현 구간이 다 바뀝니다. 어떻게 IRA 보조금 다 무산시켜버린다겠습니다. 다 무산. 그럼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가 2차 전지를 싫어하는 이유가요. 그때 15일 이후에 트럼프가 올라오면은 2차 전지주들은 더 싸그리 더 붕괴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 사이 구간까지는 저는 그 1월 달까지는 좋게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파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달러 인덱스까지 안 빠져도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코론 글로벌은 오히려 그 기점에는 오히려 더 급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매매 타이밍을 알고 싶다 하면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설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상한가 이후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기법을 참고하시고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구체적인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성경희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